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운동하고 나서 찬물 샤워. 어쩌면 그게 근육 성장을 망치는 최악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훈련을 덜 하는 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면요. 오늘 운동 후 회복 전략 F등급부터 S등급까지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모두가 좀 간과하는 제일 중요한 그 S등급 회복 요소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운동 끝나고 개운하다면서 찬물로 샤워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많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근육 만드는 걸 방해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과학적으로 좀 따져보면요. 찬물이요. 그러니까 이 콜드 플런지라고 하죠. 이게 근육 성장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증거가 꽤 있어요. 여러 연구들을 좀 보면 운동 끝나고 찬물에 들어간 그룹이랑 그냥 가볍게 스트레칭 같은 걸로 몸 푼 그룹 이 둘을 비교했더니 찬물 그룹 근육 증가량이 훨씬 적었어요. 심한 경우에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는데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몸이 근육을 키우려면 특정 신호가 이렇게 딱 켜져야 되는데 찬물이 이 신호 체계를 방해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근육 성장 엔진을 막 켜놨는데 찬물이 그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운동하면 그 근육이 좀 손상되잖아요. 그걸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일종의 그 건설 인력 세포, 바로 이 위성 세포들이 있는데 찬물이 이 세포들 활동을 거의 이틀 가까이 멈추게 만들어요. 한창 일해야 할 때 인부들 그냥 내보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찬물에 들어가면 근육통은 좀 덜한 것 같다 이렇게들 하시는데요. 요건 맞는 말이에요. 염증 반응을 줄여주니까 통증은 좀 덜 느껴지죠. 근데 문제는 이 염증 반응이라는 게 근육이 더 커지고 튼튼해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통증은 줄어드는데 성장에 필요한 신호까지 딱 같이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길게 보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근육 키우는 게 목표라면 이건 좀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 F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렇다면 이번엔 폼롤러나 마사지건 같은 건 어떨까요? 근육을 직접 문지르는 거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시는데 사실 회복에 진짜 도움이 된다 이런 객관적인 증거는 좀 부족해요. 여러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모아서 분석해 보면 폼롤러 효과는 아주 작아서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잠깐 몸이 좀 유연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근육 손상이 실제로 더 빨리 낫게 하지는 못해요. 그냥 가만히 쉬는 거랑 별 차이 없다는 연구가 많아요. 그럼 마사지건이나 전문가한테 받는 스포츠 마사지는 어떨까요? 마사지건도 일시적으로는 유연성은 좀 좋아질 수 있는데 근력이나 이런 실제 운동 능력에는 별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살짝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통증 줄여주는 효과도 그냥 쉬는 거랑 비슷하다 이런 결과가 많았어요. 스포츠 마사지도 마찬가지로 실제 운동 능력 회복에는 영향이 좀 작거나 불확실하다. 이게 현재 결론이에요. 그런데 진짜 마사지 하고 나면 시원하고 덜 아픈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이게 진짜 기분 탓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런 방법들이 확실히 몸이 좀 편하다, 통증이 덜하다 이렇게 느끼게 해줘요. 주관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게 손상된 근육이 더 빨리, 더 튼튼하게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생리적인 회복 과정을 직접적으로 도와준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사지 받고 시원하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마사지의 진짜 힘은요, 근육 자체를 막 고치는 그런 기계적인 효과보다는 사람 손길이나 의도적으로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킬 때 오는 그 강력한 스트레스 감소 효과에 있어요. 부드러운 접촉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우리 몸을 휴식 및 소화 모드, 즉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몸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육 회복 촉진제라기보다는 스트레스 관리 도구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2등급인 겁니다.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회복과는 좀 거리가 있고 나중에 다룰 스트레스 관리라는 더 큰 틀 안에 한 가지 방법일 뿐인 거죠. 정리를 해보면 콜드 플런지는 근성장을 직접 방해할 수 있어서 F등급 피하는 게 좋고요. 폼롤러, 마사지건, 스포츠 마사지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느낌 외에는 실제 생리적 회복 효과는 미미해서 2등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사지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 근육 자체보다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측면에서 찾는 게 맞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애청자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야기의 깊이를 만들고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의 내일을 만듭니다. 저희의 다음 여정을 함께 걸어주세요. 운동 후에 사우나 가서 땀 쫙 빼면 피로가 풀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육 키우는 데는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제 C등급 사우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나는 확실히 몸을 좀 느긋하게 풀어주고 근육통을 줄여주는 그런 느낌은 있죠. 열기가 혈액순환도 돕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드니까요. 뻣뻣한 게 좀 풀리고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에 좋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근데 근육을 더 크게 만든다, 이 목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해요. 최근에는 운동 후에 사우나를 해도 근육 크기 증가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거든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사우나 자체가 우리 몸에는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심박수랑 체온이 올라가고 땀으로 수분이 엄청 빠져나가잖아요. 격렬하게 운동해서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사우나라는 스트레스가 또 더해지면 이게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에 스트레스를 더한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운동 직후에 바로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는 건 다음날 훈련 컨디션에 안 좋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완 효과는 있지만 이런 잠재적인 부담 때문에 C등급, 상황 봐서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인 거죠. 사우나를 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타이밍이랑 방식이 제일 중요해요. 격렬한 운동 직후는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운동 안 하는 휴식일이나 운동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저녁 시간대, 이럴 때 하는 게 낫고요. 시간은 한 번 들어갈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4번 정도가 보통이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절대 이 참기 대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수분 보충인데요. 10분에 최소 물 500ml 정도는 마시는 게 좋아요. 어지럽거나 좀 불편하면 바로 나와야 되고요. 자, 다음은 A등급으로 가볼게요. 혹시 훈련을 덜 하는 게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디로드라는 건데요. 훈련을 줄이는데 어떻게 이게 필수적인 A등급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디로드는 그냥 쉬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의도적으로 훈련량이나 강도를 잠깐 줄여서 그동안 쌓인 피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적극적인 회복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운동기술 연습은 계속하면서 몸에 가해지는 부담만 확 줄이는 거죠. 피로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열심히 훈련하면 당연히 근육도 좋아지고 힘도 세지는데 그거와는 동시에 피로도 같이 쌓여요. 처음엔 하루 이틀 쉬면 괜찮은데 몇 주 동안 계속 강하게 훈련하면 이 피로가 점점 쌓이거든요. 이 누적된 피로가 성장을 딱 막아버리고 부상 위험도 높이는 주범이에요. 디로드는 이 피로가 너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싹 털어내서 몸이 완전히 회복하고 다음 단계로 더 강해질 준비를 하게 만드는 전략인 거죠. 디로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한 4주에서 8주 정도 훈련 주기마다 미리 계획해서 이 정기적으로 하는 선제적 디로드예요. 근데 몸이 계속 뻐근하다거나 운동하기 싫어지고 기록이 잘 안 난다거나 이런 피로 신호가 보일 때 반응적 디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가장 흔한 방법은 평소에 들던 무게는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살짝 줄이는데 세트 수나 반복 횟수를 절반 정도로 확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에 주는 스트레스는 줄면서 운동 기술 감각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훈련을 줄이는데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다? 이게 좀 마법 같기도 한데요.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스트레스에 우리 몸은 더 강해지는 방식으로 적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회복할 시간 없이 스트레스만 계속 받으면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오히려 약해지죠. 디로드는 몸이 완전히 지치기 전에 잠깐 멈춤 버튼을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점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동안 쌓인 피로가 싹 사라지면서 숨어있던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피트니스 피로 모델이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훈련하면 피트니스, 즉 좋아지는 거랑 피로, 즉 나빠지는 거가 같이 생겨요.
실제 운동 능력은 피트니스 빼기 피로인 셈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피로가 피트니스보다 훨씬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는 동안에는 피로가 너무 높아서 힘들게 쌓은 피트니스가 가려져 있어요. 이때 디로드를 딱 하면 피트니스는 거의 그대로인데 피로만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럼 숨어있던 피트니스가 확 드러나면서 디로드 전보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초과 회복 현상이 나타나요. 많은 분들이 디로드 끝나고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근육뿐 아니라 신경계, 호르몬, 이런 몸 전체 시스템이 재충전할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우나는 이완 효과는 있지만 추가적인 생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C등급 옵션이라는 점, 그리고 디로드는 누적된 피로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A등급 회복 전략이라는 점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매일 자는 잠이 사실 회복에 있어서 그 어떤 기술보다 중요한 절대적인 기반이라면 어떨까요? 드디어 S등급,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영양과 수면인데 왜 이게 최고 등급일까요? 영양과 수면은 회복이라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벽돌과 시멘트, 즉 영양, 그리고 그 현장을 지휘하는 총감독, 즉 수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부실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기술을 가져와도 소용이 없어요. 집이 안 지어지는 거죠. 영양에서는 일단 충분한 칼로리를 먹는 게 제일 기본이고요. 특히 근육을 키우려면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보다 조금 더 먹어주는 상태가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단백질은 근육이라는 벽돌 그 자체죠. 근육을 키우려면 보통 자기 체중 1kg당 1.6g에서 2.2g 정도, 이 정도 단백질을 꾸준히 먹는 게 좋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아요. 물론 탄수화물도 운동할 때 에너지로 쓰고 또 운동 끝나고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데 중요하고, 지방도 몸의 여러 기능, 특히 호르몬 만드는 데 꼭 필요하고요. 수면이 총감독 역할이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 몸은 잠을 잘 때, 특히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요.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요, 근육을 분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근육 성장에 중요한 다른 호르몬 비율은 나빠져서 근손실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돼요. 실제 근육이 회복되고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의 상당 부분도 우리가 자는 동안 일어나고요. 뇌랑 신경계의 피로를 푸는데도 잠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힘, 순발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모두 직접적으로 떨어져요. 심지어 다이어트 중이라면 잠이 부족할 때 지방보다 근육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영양과 수면, 이건 뭐 하나만 잘 챙겨서는 안 되고 둘 다 중요해요. 이 둘은 서로 효과를 배가시키는 곱셈 관계라고 봐야 돼요. 벽돌, 이 영양만 잔뜩 있고 일할 사람, 수면이 없거나, 사람은 있는데 벽돌이 없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둘 다 충분해야지 제대로 된 회복과 성장이 가능한 거죠. 모든 회복 전략은 이 두 가지 S등급 요소가 튼튼하다, 이 전제 하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S등급에 스트레스 관리도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정신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스트레스 관리가 사실 영양이나 수면만큼이나 중요한 회복의 열쇠라면 어떨까요? 스트레스, 이게 단순히 기본 문제가 아니라 회복을 방해하는 아주 강력한 생리적 요인이에요.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린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실제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힘든 운동 후에 근육 기능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덜 회복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넘어서 실제로 최대 근력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스트레스가 몸에 직접 그렇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요,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계속 비상경계 태세로 만들거든요. 이때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나와요. 또 우리 몸이 회복하고 성장하려면 휴식, 소화, 이 모드가 켜져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이 모드를 자꾸 끄고 계속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 긴장 상태를 유지시켜요. 몸이 쉴 틈을 안 주는 거죠. 시험 기간이나 업무 마감처럼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시기에는 우리 몸의 회복 예산이 이미 많이 사용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평소 하던 대로 운동하는 것보다 훈련 강도나 양을 좀 줄이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결국
명상이나 심호흡, 자연 속 걷기, 좋아하는 취미에 푹 빠지기,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모든 활동은 더 이상 부가적인 게 아니라 영양이나 수면처럼 중요한 S등급의 회복 전략 그 자체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회복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새로운 기술을 더한 것보다 불필요한 걸 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회복 방법들 사이에는 우선순위, 일종의 계층이 있어요. 피라미드를 생각해보면 가장 넓고 중요한 맨 아래 기반이 S등급, 즉 수면, 영양, 스트레스 관리 이거고요. 그 바로 윗칸이 A등급인 디로드 같은 피로관리 전략이고요. 그리고 피라미드의 가장 좁은 꼭대기에 마사지, 사우나, 콜드 플런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기반이 부실하면 위에 뭘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비싼 영양제나 기구를 사볼까 이게 아니라 혹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너무 많이 훈련하고 있진 않은가? 내 잠은 충분한가? 내 스트레스 수준은 괜찮은가? 이거예요. 만약에 회복 능력을 넘어서는 훈련을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과도한 훈련량을 제거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같은 삶의 피로 유발 요인들을 먼저 관리해야 돼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떤 장비 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제거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몇몇 최정상급 선수들 기량이 오히려 더 좋아졌던 일인데요. 이 사례가 의도치 않게 회복에 대한 거대한 자연 실험 같은 게 됐어요. 대부분 훈련시설 이용이 어려워서 훈련량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최정상급 선수들한테서는 훈련량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훈련량이 40% 이상 줄었는데도 수행 능력이 더 좋아졌다라고 해요. 훈련을 덜 했는데 어떻게 더 잘하게 된 걸까요? 바로 훈련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이 대거 제거되었기 때문이에요. 엘리트 선수들은 평소에 엄청난 이동 스케줄, 시차 적응 문제, 미디어 노출 부담, 잦은 대회 참가로 인한 심리적 압박, 피로, 또 원정 다니면서 겪는 불규칙한 식사나 수면 같은 엄청난 훈련 외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봉쇄 기간 동안 이런 스트레스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린 거죠. 훈련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줄었을지 몰라도 삶의 다른 스트레스들이 훨씬 더 많이 줄어서 전체적인 부담이 확 낮아진 거예요. 몸에 가해지는 총 스트레스 양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비록 훈련량을 줄어서도 몸이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더 많이 생긴 거죠. 이 사례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자꾸 뭘 더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S등급인 영양, 수면, 스트레스 관리는 모든 회복의 절대적인 기반이고 이 기반 없이는 다른 어떤 방법도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효과적인 회복 전략은 종종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과도한 훈련량이나 만성 스트레스처럼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복 방법들의 효과에는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S등급인 수면, 영양, 스트레스 관리가 모든 것의 기초고요. 여기에 우리 자원의 대부분, 정말 90%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A등급인 디로드, 즉 전략적인 피로 관리예요. C등급인 사우나는 상황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좀 주의가 필요하고 2등급 마사지 도구들은 주관적인 만족감 외에 객관적인 효과는 미미합니다. F등급 콜드 플런지는 근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피해야 되고요. 결국 시간, 돈, 에너지를 가장 먼저 S등급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시간 면에서는 매일 7시간에서 9시간 잠자는 걸 최우선으로 삼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야 돼요. 돈 역시 최첨단 기기보다는 숙면을 위한 암막 커튼이나 좋은 매트리스, 신선한 식재료 사는 데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하고요. 정신적인 에너지는 새로운 회복 기술을 찾는 데 쓰기보다는 자기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 기반이 탄탄해진 다음에
A등급인 디로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투자해야 되죠. C2등급은 S와 A가 완벽할 때나 고려해 볼 만한 추가 옵션 정도고 F는 피해야 할 대상이고요. 결국 새롭고 화려해 보이는 기술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회복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피트니스 분야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새롭고 특별해 보이는 방법들이 계속 나오는데 과학이 말하는 진실은 훨씬 단순해요. 회복의 진짜 힘은 지루할 수 있는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매일 밤 충분히 자고 영양 균형 맞춰서 잘 먹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또 계획적으로 쉬어가는 거, 이것들이 바로 우리 몸이 실제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방식이거든요. 화려한 기술은 증상을 잠깐 덮는 것에 가깝다면 기본 원칙들은 문제의 뿌리를 다루는 거죠. 진짜 발전을 원한다면 무슨 특별한 비법을 찾아다니는 대신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원칙들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회복이라는 결과는 결국 그 지루해 보이는 규율을 매일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한테 돌아가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핵심을 딱 꿰뚫어 보면 최적의 회복을 위한 길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훈련 효과를 정말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싶다면 새로운 장비 검색할 시간에 30분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마사지 했을 돈으로 좋은 음식을 사세요. 얼음물 대신에 삶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힘든 훈련 다음에는 몸에 디로드라는 휴식을 선물해 주시고요. 이게 과학이 알려주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헬스장에서 보내는 2시간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헬스장 밖에서 보내는 22시간이 우리의 회복과 성장을 결정합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은 그 즐거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애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